근데 지금 현재 이 HLB가 거의 개인 투자자들의 무덤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시총이 무려 10조 원 가까이가 증발을 했거든요. 당연히 지금 미국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HLB한테는 대형 악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적인 바이오 업체들한테 전부 다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이슈죠. 안녕하세요. 투자식가자 김필비입니다. HLB그룹 역대급 위기라는 주제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제작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참고를 부탁드릴게요. 아래 내용도 한 번씩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티스입니다. 자, HLB가 시가총액 우리나라 현재 기준으로 5조 5천억 정도 하는 굉장히 큰 회사예요. 시총이 5조면은 여러분들 대기업이죠. 코스닥 6위 정도 되는 현재 기업이고 한때 코스닥 1위까지 했던 바이오 그룹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바이오 그룹 중에 하나고 이제 셀트리온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이기도 해요. 근데 지금 현재 이 HLB가 거의 개인 투자자들의 무덤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시총이 무려 10조 원 가까이가 증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2024년 3월만 해도 시가총액이 15조 8천억이었습니다. 근데 15조면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15조 8천억이었던 시가총액이 지금 5조 원대로 싹 가라앉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10조 원 이상 날아간 게 맞죠. 그리고 참고로 코스닥의 거래대금이 70%가 개미인데 지금 이 종목이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 시가총액을 많이 끌어올렸다라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10조 원이 날아갔다는 건 최소 이제 개인 투자자들 투자금에서 조 단위로 피해가 발생했다는 거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HLB에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보셨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럼 HLB의 현재 주가 상황은 어떠냐? HLB의 주가는 이제 주가가 15조 원일 때 여기까지 갔었다가 쭉 미끄러져가지고 하한가도 맞고 그러다가 결국 오늘날에는 시가총액 5조 원대로 가라앉으면서 4만 원대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원래 12만 원대까지 갔었습니다. 주가가 오르지를 못하고 올라가려고 하다가 계속 이제 하방 압력을 두드려 맞고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 이제 최근까지도 HLB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식 투자했다가 피해 보신 분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HLB라는 회사에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진 건가? 이거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 이걸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HLB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그간 많이 올랐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알약으로 항암제를 치료할 수 있는 신약 항암제를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개발을 했고 그거를 이제 미국 FDA 승인을 받으려고 대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중국에는 시판이 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리보세라닙이라는 이제 약품인데 부작용도 적고 간암이나 이런 다양한 암들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알약입니다. 그러니까 알약 하나만 먹으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대박이다. 이거 진짜 만약에 미국에 팔리기만 하면은 진짜 이 회사 매출 막 조 단위까지 가겠다. 이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이 회사 주가가 많이 올랐었습니다. 근데 지금 리보세라닙이라는 이 제품이 2월에 미국에서 이제 FDA 승인이 날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약이니까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요번에 2번이나 FDA 허가를 실패했습니다. 보완해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세 번째 시도에 도전을 하는 건데 뭐 이제 계열사 중에서는 뭐 임상에 실패한 회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FDA 허가 나오고 신약이 그 다음에 다른 이제 계열사들 제품들도 다 허가가 나길 바랬는데 지금 줄줄이 뭔가 안 좋은 소식들만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허가 실패가 반복되고 있고 또 도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더 이상 이제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더 이상 못 버티고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사 내용을 보면은 품목 허가 도전이 수차례 반복되자 즉 이제 FDA 계속 미끄러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피로감도 증폭되고 있다. 실질적인 상업화 가능성에 대해서 보수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다. 즉 만약에 요게 FDA 승인이 되더라도 여기 미국에서 팔린다라고 했을 때 이 신약이 제대로 안 팔리거나 생각보다 이제 매출이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게다가 FDA에서 허가가 안 났는데 2번이나 미끄러졌으면 그에 관련된 대응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하다라는 평가가 지금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 기사의 말대로 실제로 FDA 허가가 나와서 신약이 판매가 시작이 되더라도 난항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자 지금 HLB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제품들의 경쟁사 제품들이 있어요. 트렘렐리무맙이랑 듀발루맙 그 다음에 아테졸리주맙이랑 베바시주맙 이렇게 해가지고 굴지의 대기업들이 만드는 제품들이 이미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로슈랑 아스트라제네카는 각각 매출 100조 원 60조 원을 해서 전 세계 이제 순위권 안에 드는 기업들이거든요. 이런 세계적인 제약사들이 이미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데 HLB는 여기 뛰어들어서 이 시장을 50%를 먹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 부분이 가능할까? 실제로 HLB가 주장하는 거는 우리 제품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가능할까? 이 시장에서의 반응이 별로 좋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일단 지금 이제 경쟁사 제품인 아테졸리주맙이랑 베바시주맙의 시장 규모를 합치면은 대략적으로 한 16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조 원 규모가 채 안 되죠. 근데 지금 HLB 같은 경우에는 요 시장에서 점유율 50%를 차지하겠다. 그럼 매출 한 7조 원 정도는 낼 수 있는 거겠네요. 게다가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한번 이제 시장 점유율을 많이 차지하게 되면은
되면은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시장 규모가 그렇게 생각보다 엄청 크진 않은데 이게 왜 문제냐면 지금 HLB의 시가총액이 5.5조 원입니다. 지금 떨어져서 10조 원 넘었다가 지금 5조 5천억까지 지금 떨어진 건데 15조 원인 것도 사실 말이 안 되지만 5조도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왜냐? 이 회사 영업이익이 오히려 마이너스거든요. 매출액도 6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현재 연매출이 680억인데 시가총액이 5조 원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출이 만약 10배 뛰어가지고 매출이 6,800억이 된다고 가정해볼게요. 만약에 시장이 아무래도 20조 원짜리 시장이니까 거기서 일부만 차지해도 매출이 10배는 튈 수 있을 겁니다. 이 제품만 개발했다라고 해서 바로 매출이 튀는 게 아니라 그게 또 이제 미국 시장 진출해서 영업도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시장 점유율을 잡아먹는 게 과연 쉬울까요? 이미 매출 몇십조 원 하는 대기업들이 시장을 꽉 잡고 있는데 매출 680억 하는 회사가 가가지고 이 시장을 점유할 수 있을 것인가? 기술력이 그만큼 중요하겠죠. 어쨌든 지금 매출이 10배 뛰어도 시가총액이 5조 원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는 지금 초고평가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주가가. 그리고 최근에 FDA 승인을 받은 또 다른 업체가 있는데 BMS라고 여기도 매출이 60조 원 나는 이제 글로벌 대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600억짜리 매출을 내는 HLB가 60조 원짜리 매출을 내고 100조 원짜리 매출을 내는 기업들 세 군데와 지금 맞짱을 떠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경쟁사 제품은 이미 FDA 승인이 나왔는데 지금 HLB는 두 번이나 미끄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투자자들이 많이 이제 불확실성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주식이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주가가 많이 하락해서 10조 원이 날아간 거예요, 시총에서.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HLB도 분명한 입장이 있을 거예요. 그럼 무슨 입장을 갖고 있냐? 일단 이제 HLB 그룹 회장님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우리가 특별한 대응 방안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당연히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현장에서 설득하면 충분히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을 거다.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설득력이 조금 이제 부족한 내용이라고 보는데 이제 아무래도 기술 쪽에 이제 이사님이신 이제 한용의 HLB 그룹 이제 이사님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근본적으로 이제 기전 같은 게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초반 1년 동안 생존율이 더 뛰어나고 이제 효과가 좋다. 쉽게 말해서 우리 제품이 훨씬 더 이제 뛰어나다라고 이제 어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여쭙고 싶어요. 중소기업이 만드는 고성능 제품하고 대기업의 검증된 제품이 시장에 나왔다라고 하면은 의사들 그 다음에 환자들은 어떤 제품을 선택할까요? 아무리 FDA 승인이 통과됐다라고 하더라도 대기업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대기업은 마케팅도 탄탄하고 그 다음에 의사들과 자체 커넥션도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제품을 이미 영업할 수 있는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요. 근데 지금 HLB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대기업에 비해서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시장 점유율 50%를 먹겠다라고 지금 목표하고 있는데 10%는 가능할까요? 쉽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좀 이제 투자자들이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HLB가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지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트럼프가 의약품 관련해서 관세 폭탄을 매길 거다라고 지금 예고를 했고 사실은 이 부분은 HLB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의약 업체에 굉장히 부정적인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트럼프 의약품 관세 최고 250% 매기겠다라고 폭탄 선언을 했다. 수입산 의약품 관세를 최고 250%까지 올릴 거라고 이제 발언을 했어요. 폭탄 선언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해서 1년에서 1년 반 안에 150%까지 올리고 그 다음에 250%까지 올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미국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HLB한테는 대형 악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적인 바이오 업체들한테 전부 다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이슈죠. 즉 FDA가 줄승인되고 지금 이제 이 HLB에서 이제 만들고 있는 제품들 있잖아요. 전부 다 신약들이 전부 다 허가가 나와서 전부 다 판로가 개척이 되더라도 이게 관세 때문에 또 미끄러질 수 있는 이런 악재가 나온 겁니다. 게다가 지금 HLB 계열사 다 빼고 HLB 하나의 재무제표만 보자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기간 동안 거의 1년에 뭐 880억, 1100억, 980억, 2300억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매출이 600억 대인데 마이너스가 1000억입니까? 이게 1000억인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요? 5년 평균 기준으로 1000억 이상의 손실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어요. 연평균으로. 근데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자본 총계가 6500억이기 때문에 6년은 버틸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버틸 수 있는 게 문제인가요?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 손실이 조금 더 확산되거나 아니면은 이런 이제 재무 구조가 계속해서 지속된다라고 하면 다시 이게 뭔가 매출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더라도 이제 고질적으로 이게 지금 손실이 나는 구조를 메꾸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연구 개발을 해서 신약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출이 막 2배가 뛰고 3배가 뛰어도 손실이 쉽게 개선이 안 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HLB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악재일 거고 HLB가 이익으로 전환이 돼가지고 회사가 성장하려면은 매출이 뭐 2~3배 뛰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매출이 올라야 되기 때문에 이 신약이 이거 허가가 안 나면 이거 말짱 꽝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FDA 승인이 나오고 매출이 10배가 뛰더라도 주가는 제가 봤을 땐 초고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벌써 5조 원입니다. 매출액이
600억밖에 안 되는데 시가총액이 5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투자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계속 해주고 이 회사에다가 돈을 계속 넣어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사실 좀 의문이 들만한, 의구심이 들만한 이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게다가 지금 HLB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좀 이상한 부분이 뭐냐면은 HLB라는 회사가 지금 뭐 시가총액 5조 원이긴 하지만 매출액 600억밖에 안 되는 회사예요. 다른 회사들 매출 같은 경우도 몇십억, 몇백억 안 됩니다. 근데 이 회사들 다 합치잖아요.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HLB 제약이랑 생명과학만 이제 각각 20억, 62억 플러스고 나머지는 뭐 200억, 100억, 60억, 90억, 뭐 1000억, 100억 이렇게 다 마이너스입니다. 합치고 빼고 하면 1800억씩 손실을 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저는 이런 회사가 왜 이렇게 쪼개기 상장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11개 정도의 계열사가 상장된 건 무슨 대기업 그룹 수준이거든요. 셀트리온마저도 지금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제약 딱 두 개만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봤을 때 HLB가 지금 명확하게 이익을 꾸준히 내는 회사도 아닌데 무슨 뭐 매출 몇십조 원 내는 대기업도 아닌데 11개 정도로 회사가 쪼개져 있다라는 거는 조금 저는 사실 의문이 드는 부분이고 이례적으로 보이는 현상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HLB의 종합적인 어떤 이제 리스크들을 좀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면 FDA의 신약 허가가 지연되고 있고 보안 요구서를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 FDA 이제 승인 나건 안 나건 일단 지금 경쟁사들한테 지금 속도전에서 밀리고 있고 이제 안 나게 되면 그만큼 더 최악이죠. 두 번째로 과도하게 이제 지금 손실을 보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 자회사를 계속 쪼개기 위해서 상장을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너무 주가에만 관심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의구심을 이제 투자자들로부터 들게 할 수 있는 이런 요소고 이제 그 다음에 재무 구조랑 자금 조달 압박이 조금 이제 심각하죠. 왜냐면 다들 전반적으로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 데다가 또 계속 마이너스가 나면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신약 미끄러지고 뭔가 뚜렷한 실적 안 나오고 이러면은 투자자들이 의구심을 들 수밖에 없으니까 자금 조달이 점점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는 시장 점유율 목표 상당히 높죠. 시장 50% 먹겠다라고 했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FDA 승인도 안 나오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현실적인 괴리. 근데 이거에 대한 대안도 사실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경쟁사들의 어떤 제품들하고 차별성이 없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HLB에서 주장하는 바대로가 맞다라고 하면은 성능은 조금 더 뛰어나 보이기는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대기업들이 만든 검증된 제품들이 이미 있어요. 이 시장을 어떻게 비집고 들어갈 거냐가 가장 큰 이슈라는 거죠. 심지어 제품이 좋더라도. 왜냐면은 지금 HLB만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시장을 먹어버린 60조 원에서 매출 100조 원 하고 있는 거대 제약그룹들도 이미 또 다른 신약 제품들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HLB가 언제든지 뒤처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 투자자들도 이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마지막으로 경영진 리스크 그다음에 의사결정 논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경영진 분들께서 뭔가 뚜렷한 대안을 내놓아 주시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가 제품력은 좋다 이것만 가지고는 설득력이 안 되거든요. 투자자들한테 명확하게 언제 승인받고 언제 이렇게 하겠다 이런 로드맵이 나와야 되는데 그 로드맵에 대해서 자꾸 미끄러지고 하다 보니까 신뢰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난관도 너무 많고 그래도 기왕이면 저는 우리나라에서 매출 조단이 되는 바이오 기업이 다시 탄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실 기왕이면 그래도 잘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HLB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랑 전략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길 이런 바라는 마음이고 아무래도 지금 이 종목에 물리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런 좋은 이제 소식들이 계속 나와야 이분들도 이제 주가 회복해서 이제 수익도 내실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는 잘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저는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이오 기업 투자하실 때 제가 지금 투자 체크리스트를 2개를 꼭 체크해 보셔야 될 거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로는 그 기업이 실제로 신약을 개발해서 FDA 통과가 되든 뭐하든 해서 시장을 점령을 했을 때 점유율을 높였을 때 어느 정도 매출을 낼 수 있을지 요거를 한번 추정해 보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보수적으로 봐도 그 회사가 이제 신약을 출시하고 5년 안에 1조 원 이상 매출을 낼 수 있다. 그럼 시가총액이 1조 원에서 5조 원이면은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5년 안에 매출 1조 원은커녕 1000억도 힘들겠다. 그러면 1조 원에서 5조 원 정도의 시가총액은 고평가된 겁니다. 자, 그래서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어떤 신약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그 회사의 이제 시가총액이 1조 원 정도다. 그러면은 5년 안에 신약이 통과가 됐을 때 5년 안에 1조 원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만 그 회사에 투자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술력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업력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어떤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그게 사람들이 안 쓰면 무용지물이거든요. 특히 아무리 좋은 신약이라고 하더라도 이 이제 의사들이나 그 국가에서 이제 환자들한테 크게 어필될 만한 이런 영업력을 보여주지 않고 마케팅력이 없으면은 결국 그 약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사들의 경영진들과 영업력 이런 것들도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서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 채널에서 이제 멤버십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멤버십을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요번에
유튜브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한 달 무료 멤버십을 제공해드릴 예정이에요. 이 멤버십은 뭐냐면은 일단 여러분들 이거 보시는 분들은 다 한 달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입문 강의 이제 4시간짜리 강의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데, 투자 전략, 그 다음에 월가에서 성공 투자를 해서 수천억을 번 이런 투자자들의 비결, 이런 차트 노하우 이런 것들을 좀 배워보고요. 그 다음에 경제 위기 예상 방법, 대응 방법, 투자 전략 이런 것들 다 배워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매달 제가 월말에 월말 특강 해드리잖아요. 요거 이제 재방송분 다 전부 시청하실 수가 있어요. 이건 참고로 저희 유튜브에는 공개가 안 되고 있는 이제 미공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도움이 되게 많이 되실 거고, 막 이제 1만 명에서 2만 명씩 이렇게 계속 시청을 하시는 월말 특강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게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저희가 이제 데이터나 기사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투자에 도움되는 이제 경제 공부에 도움되는 이런 이제 내용들, 가끔 이제 종목들도 언급해드리거든요. 어떤 종목 같은 거 좀 이제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도 올려드리고, 주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투자 도움되실 만한 내용들도 저희가 업데이트 해드립니다, 영상으로. 그래서 요거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영상 이렇게 본문이나 영상 게시글 하단에 이렇게 보시면은 링크가 있거든요. 유튜브 구독자 전원 멤버십 쿠폰 제공, 요 이제 내용 있는데 요거 클릭해 보시고 멤버십 가입하셨다가 별로 마음에 안 드시면 한 달 있다 해지하시면 되고, 괜찮네 하시면은 쭉 이제 멤버십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달 안에 취소하시면은 100% 무료니까 요거 한번 꼭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투자에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